다음은 이제 하중 및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구조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하중은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하중인지 개념은 익히셔야 되겠죠. 먼저 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중이 있겠지만 먼저 고정하중, 건축물이 자중이나 마감 등의 건물에 고정된 하중, 이게 바로 이제 고정하중이라는 겁니다.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2층짜리 상가 건물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기에 일단 하중이 여기에 이런 사람이라는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책상도 하나 있고 책상 위에 컴퓨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캐비넷도 하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의 하중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고정하중이라는 거는 이 건축물이 가지는 기본적인 원래 있는 하중을 말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무게가 철근 콘크리트로 갔을 때는 2.4톤이에요. 1입방메타당. 면적이 아니고 부피입니다. 최적이죠. 1입방메타당 2.4톤의 콘크리트 무게를 가져요. 그러면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벽에 대한 두께, 그 다음에 이 슬라브에 대한 두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구성하는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고정하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벽에다가 마감으로 돌을 붙였다. 그 다음에 또 바닥에 이런 방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체 무게나 어떤 마감에 대한 무게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체를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하중에는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엔 활하중이 있죠.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필요한 이런 이제 이게 무게가 좀 많이 어떤 사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하중, 이런 게 활하중입니다. 다음 적설하중이 있죠. 적설하중. 건축물 위에 쌓인 눈, 이런 게 이제 적설하중입니다. 이 적설하중이 좀 앞으로 좀 중요해질 수 있죠. 이 적설하중은 지금 환경 파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적설하중은 당초 예전에 어떤 지역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눈의 어떤 그런 예상 적설량 이런 게 이제 지역별로 어떤 그런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짓는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짓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설에 대한 계산이 다릅니다. 서울 또 강원도 이런 눈이 많이 오는 예상 지역에서는 이 적설 하중에 대한 보존값이 크죠. 여기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로 어떤 그런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적설 하중도 이 구조를 함에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되는 하중의 종류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풍하중입니다. 풍하중 아주 중요하죠. 요즘처럼 태풍이 많이 오고 또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더 강화되는 하중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이 바람이 불면 휘어요. 바람이 불면 얘가 휘청해요, 이게. 얘가 이렇게 휘청해요. 그래서 건물이 이런 식으로 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정밀한 계측기로 계측을 하면은 건물이 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에 대해서도 너무 견디는 구조보다도 어느 정도 이게 탄성이 있게끔 이렇게 구조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놔야 건물이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화중이 건축물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또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화중에 대해서 좀 이용을 하는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에너지 발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풍화중이 발생을 한다. 옆에서만 불어오는 풍화중도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빌딩풍이라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풍화중도 있어요. 그래서 풍화중 때문에 창문이 닫히질 않고 그 다음에 내부 공기압이 달라져서 어떤 엘리베이터가 막 갑자기 막 문이 안 닫힌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다 대부분 풍화중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화중이 또 하중의 종류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지진하중입니다. 지진하중은 이제 건축물이 이제 흔들리죠. 지진이 오면. 지진파가 여기서 막 와요, 이렇게. 또 보통 W파. W파라는 지진파가 막 이렇게 오면은 건축물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진파를 견딜 수 있는 내진 또는 면진 또는 재진에 대한 그런 구조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중에는 이런 지진 하중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하중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토압, 그다음에 지하수 등의 수압, 열팽창에 생기는 온도응력, 뭐 이런 하중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건축물이 지하가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자, 이게 지상층이고요. 이게 지하입니다. 여긴 당연히 흙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하층에는 이 토압이 작용을 해요. 자꾸 여기는 빈 공간이고 흙은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막 약한 쪽으로 가려고 하죠. 이런 토압이 작용을 하고 또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보시면은 이 수압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이 수압이 커지면 건물을 띄워버리죠. 그걸 이제 건물 이제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건축물이 이런 토압과 수압에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하중 중에는 이런 토압과 수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념은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하게 견뎌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진 설계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진 설계를 위한 해석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진 설계를 위한 해석 방법에는 일단 정적 해석 방법, 동적 해석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정적 해석 방법에는 이제 등가 정적 해석, 등가 정적 해석은 이제 지진 하중을 이제 정적 하중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 하중 자체를 이제 이 어떤 하중 값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이제 정확성이 좀 낮은 그런 해석 방법이고, 이제 동적 해석 방법은 이제 시간 이력 해석과 있고, 해석이 있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적 해석 방법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건축물의 거동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이 동적 해석 방법은 어떤 이 지진 하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조금 더 그 정확성이 좋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재진과 면진입니다. 재진과 면진. 이걸 좀 넓게 보면 이게 내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면진이 있고 재진이 있습니다. 내진은 저항하는 개념이에요. 지진을 저항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지진이 와서 건물을 막 흔들려고 하는데 안 돼, 흔들리지 마! 그러고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저항을 하는 게 내진이고, 이 면진은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건물이 서 있는데 지진파가 막 와요. 지진파가 오는데 얘한테 영향을 줬는데 얘가 흡수해서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역할이고, 재진은 얘는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 지진파가 오면은 얘를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이 지진에 대응하는 게 내진, 면진, 재진이 있습니다. 그럼 내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뭐 구조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내진 같은 경우에는 가세, 브레이싱이라고 하죠. 네.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가구식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기둥 서고 보가가 지나가고 하면은 이 직각으로 만나는 것들은 이게 흔들리면 이게 자꾸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세를 줍니다. 이렇게 가세. 이 부재를 이 기둥 수직재 수평재만 해놓으면 옆에서 흔들어 버리면 자꾸 이게 찌그러져서 묻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브레싱이라는 이 가세를 해놓으면은 잘 안 넘어져요. 이런 게 대부분 내진은 이런 가세를 쓰는 게 이런 내진에 대한 공법이고, 면진은 흡수를 하는 거예요. 면진은 패드 같은 걸 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만약에 건축물이 이런 형태로 서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흡수 패드를 설치를 합니다. 건축물 하부에. 그럼 여기에서 아무리 뭐 파가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진동을 주고 하더라도 이 흡수 패드에서 이 건축물을 진동을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얘는 영향이 적은 거죠. 그리고 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댐퍼라는 걸 시공을 합니다. 그래도 그 지진을 제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상부층에 이런 재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큰 구슬, 아주 큰 구슬.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대만의 타이페이 101이라는 건물에 이게 실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구슬이 지진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럼 얘가 흔들리려고 해. 그럼 이 구슬이 반대로 지진을 어떤 그 흔들림을 줘버려요. 왜 왼쪽으로 막 이게 지진을 막 넘기려고 하는 힘이 생기면 지진 때문에 그럼 이 구슬이 반대편으로 막 가려고 하는 힘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그냥 정상적으로 서 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재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해서는 이 내진, 면진, 재진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구조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진, 면진, 내진은 좀 개념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예, 단순 암기는 정말 짧게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이런 지금 구조 과목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엔지니어로서 계속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서 그렇게 길게 갖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진, 면진, 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